설날 외식 자리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시어머니인 나는 그 화면에 떠오른 알림 하나를 보고 말았다. 그 순간 2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며느리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받고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도 똑똑히 목격했다. 명절 외식이란 게 원래 평화로운 법이 없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자리에 앉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다고 생각했다. 아들 결혼한 지 15년 며느리 수진이는 모범적이었다. 제사도 빠짐없이 챙기고 명절마다 내 입맛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야. 그런데 그날 설날 외식 자리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건 단순한 문자 알림이 아니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다. 수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남편 수진이의 시아버지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영자, 올해 68이다. 남편 최정식과는 45년을 함께 살았다. 그는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무너졌다. 아들 최민호는 그때 35, 벌써 수진이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였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들 내외가 나를 많이 챙겨줬다.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나는 그 모습에 감동했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머님 곁에서 아버님 목까지 효도할게요. 수진이의 그 말이 나는 너무 고마웠다. 그 후로 10년 수진이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켰다. 아니,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가족 구성은 간단하다. 나 아들 민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최서연. 서연이는 올해 중학교 1학년 예쁘고 똑똑한 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이 작은 가족이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남편이 떠난 후 인쇄소는 정리했고 그 돈으로 아들 내외 집 마련을 도와줬다. 강남은 아니지만 수도권 신도시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나머지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뒀다. 약 2억 정도. 어머니, 그 돈 잘 관리하세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시거나 하실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아들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들이 내 노후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다. 설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 설날인데 집에서 음식 차리기 힘드시죠? 우리 외식할까요? 서연이도 외식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요즘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드네. 나는 기뻤다. 며느리가 먼저 배려해 주는 게 고마웠다. 우리는 신도시 번화가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설날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예약을 해놔서 자리는 있었다.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나. 4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다. 할머니 설빔 예쁘시다. 손녀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연이가 더 예쁘지. 식사가 시작됐다. 떡국, 갈비찜, 전, 잡채, 명절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수진이는 서연이 학원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 좋았다. 그때였다. 수진이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다. 나는 원래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알림은 너무 선명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내 위치에서도 보일 정도로. 에코은행 최정식님 계좌로 300만 원 송금 완료. 최정식, 내 남편 이름이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봤다. 분명 최정식이라고 써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송금이 되는 거지?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그게 방금 그 알림 내가 봤어.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녀 서연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다. 다행이었다. 민호야. 나는 아들을 불렀다. 엄마 왜? 너도 알고 있었니? 뭘요? 아들은 영문을 몰랐다. 수진이만 알고 있는 일인 것 같았다. 수진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아들 내외 집으로 갔다.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거실에 우리 셋만 남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 민호가 물었다. 수진이 휴대폰에 알림이 왔더라. 아버지 이름으로 송금했다고. 뭐? 아버지 이름으로? 민호도 놀랐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은 아버님 계좌가 아직 살아있어요.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10년 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좌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계좌가 아직 활성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계좌를 사용했어요. 사용? 무슨 용도로?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개인적인 용도요? 개인적인 용도가 뭔데? 내 목소리가 커졌다. 아들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요, 여보. 어머님.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처음엔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을 내가 다 썼어? 네, 그것뿐이야. 방금 알림엔 300만 원 송금이라고 나왔는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아, 대답해. 아들 민호가 소리쳤다. 제가 제 돈을 그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 계좌로 빼냈어요. 왜? 세금 때문이에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수진이는 남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사람 계좌는 세금 추적이 어렵다. 그걸 이용한 거였다. 수진아,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그것뿐이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죽은 사람 계좌를 10년 동안 몰래 쓰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너 도대체 얼마를 그렇게 빼돌린 거야? 어머님, 금액 말해봐. 약 5천만 원요.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5천만 원. 10년 동안 며느리가 죽은 시아버지 이름을 이용해 빼돌린 돈이 5천만 원이었다. 수진아, 너 미쳤구나. 아들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 돈 어디 썼어? 투자요, 주식이랑 코인에. 그래서? 다 잃었어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죽은 시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돈 세탁을 했고 그 돈을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모든 걸 숨겼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 효부라고 자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수진아,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배신이 너무 컸다. 아들은 수진이를 다그쳤지만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보다 의심이 커졌다. 정말 이게 다일까? 며느리가 10년 동안 숨긴 게 이것뿐일까? 아니면 더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은행에 가기로. 남편 명의 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배우자니까 법적으로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은행 창구에 앉았다. 계좌 거래 내역 10년치 전부 출력해 주세요. 10년이요? 분량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1시간 후 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송금 내역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며느리가 말한 5천만 원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총 1억 2천만 원. 나간 돈도 1억 2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송금 패턴이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다. 금액은 다양했지만 평균 200만 원. 이게 5년 동안 계속됐다. 이건 뭐지? 나는 송금자 이름을 확인했다. 김철호. 낯선 이름이었다. 남편 친구 중에 김철호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김철호라는 사람 아니? 김철호요? 모르는데요. 누군데요? 너희 아버지 계좌로 5년 동안 돈을 보낸 사람이야. 뭐요? 나는 거래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거 봐.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어.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한테 물어봐. 1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가 또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김철호는 수진이 오빠래요. 뭐? 수진이의 오빠. 나는 며느리 친정에 대해 잘 몰랐다. 결혼할 때 부모님 두 분 오셨던 기억이 있고 오빠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만난 적은 거의 없었다. 그 오빠가 왜 우리 아버지 계좌로 돈을 보낸 거야? 그게 아들이 말을 아꼈다. 민호야,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수진이 오빠가 사업하는데 세금 문제로 아버지 계좌를 빌렸었대요. 뭐? 차명 계좌로 쓴 거예요. 나는 현기증이 났다. 죽은 남편의 계좌가 며느리 오빠의 차명 계좌로 쓰였다는 말이었다. 그럼 수진이도 알고 있었어? 네. 10년 동안? 네. 나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며느리는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다. 죽은 시아버지 이름을 친정 오빠의 범죄에 이용한 것이었다. 민호야, 당장 수진이 데리고 와. 엄마, 당장. 1시간 후 수진이가 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릎 꿇어. 어머님, 무릎 꿇으라고.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다.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시아버지 이름을 내 오빠 범죄에 쓰다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빠가 사업 망해서 돈이 급하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 이름 도용했어? 너 감옥 갈 짓 했어. 알아? 수진이는 울기만 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어머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님 계좌에 원래 돈이 500만 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5천만 원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좌 정리할 때 제가 확인했어요.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은? 제가 썼어요. 나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너 이 도둑년아. 죄송해요 어머님. 5천만 원을 내가 몰래 빼갔어? 당시에 오빠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시아버지 돈 훔쳤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아들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너 정말 미쳤구나. 나는 숨이 막혔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장례 절차, 계좌 정리, 모든 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겼다.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어머님,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나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는 남편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몰래 빼냈던 것이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한 가지만 대답해. 내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진짜 슬펐어? 아니면 돈 생각했어?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어요. 슬프면서 돈은 챙겼네.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절마다 음식 해주고 제사 챙기고 효부인 척했던 모든 게 연기였던 것 같았다. 나가. 어머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수진이는 울면서 나갔다. 아들 민호만 남았다.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수진이를. 너도 몰랐잖아. 그래도 제 책임이에요. 민호야, 내 엄마. 이혼해. 네? 수진이랑 이혼해. 저런 여자랑 같이 살 수 없어. 엄마, 그건. 서연이?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그 여자는 내보내.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범죄자야, 범죄자. 나는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돈 5천만 원. 그 돈이면 내 노후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며느리가 다 가져갔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다음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집에 국세청 사람들 왔어요. 뭐? 아버지 계좌권으로 조사 나왔대요. 나는 급히 아들 집으로 달려갔다. 국세청 직원 2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고 최정식 씨의 배우자이시죠? 네. 최정식 씨 명의 계좌가 사망 후에도 활성화되어 있고 대규모 자금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 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자의 배우자이신 만큼 박영자 씨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국세청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조사 후에 밝혀질 겁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제가 다 했어요.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며느리는 모든 걸 자백했다. 시아버지 사망 후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낸 것, 오빠의 차명 계좌로 사용한 것, 본인이 돈 세탁에 이용한 것, 탈세 및 계좌 부정사용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말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다. 그날 밤 손녀 서연이가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몰래 숨겨뒀던 건데 할머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1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쓴 유언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걸 뒤집었다. 유언장을 펼치는 내 손이 떨렸다. 남편의 글씨였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필체. 눈물이 흘렀다. 사랑하는 아내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미안하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5년 전 친정 오빠 사업비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나는 며느리가 불쌍해서 빌려줬어.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 당신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왜냐하면 당신이 알면 며느리를 나쁘게 볼까봐 그랬어. 수진이는 그 돈을 10년에 걸쳐 갚기로 약속했어. 매달 50만 원씩. 하지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수진이에게 말했어. 남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 영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그 애도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오 영자.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대신 10년 동안 나를 모셨다. 그럼 수진이가 뺀 5천만 원은 원래 빌린 돈이었던 거야? 아니, 그래도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다. 나한테 숨겼다. 그리고 남편 계좌를 오빠의 차명 계좌로 쓰고 돈 세탁에 이용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수진이를 불렀다. 이거 봤어. 유언장을 내밀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아버지가 너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며?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시아버지한테 돈 빌리는 며느리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숨긴 거야? 네, 그럼 그 계좌에서 뺀 5천만 원은 원래 빌렸던 돈이에요. 아버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오빠 빚을 갚았어요. 오빠 빚? 네, 오빠가 또 사업 실패해서 5천만 원이 급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또 오빠에게 준 것이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오빠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야? 오빠가 그렇게 중요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저희 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 혼자 키웠어요. 저한테 오빠는 부모님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지만 오늘 처음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님, 저 감옥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서연이를 부탁드려요. 제가 없어도 서연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손녀 생각에 눈물이 났다. 바보야. 네? 감옥 가면 서연이는 어떡해? 엄마 없이 크라고? 어머님, 내가 국세청이랑 이야기해 볼게. 내가 자수하고 벌금 내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 변호사 선임할 거야. 어머님 정말요? 대신 조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오빠랑 연 끊어. 다시는 돈 주지 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 절대 하지 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3개월 후 수진이는 벌금 2천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세청 조사도 무사히 끝났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설날 외식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도 아들도 손녀도 나도. 우리 모두 실수하고 숨기고 후회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날 저녁 손녀 서연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진짜 드라마 같죠? 나는 웃었다. 그러게. 우리 가족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늦게 깨닫는 것 뿐이라는 걸.